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역 23년 사고는 이아래기를 중전이 해주에 주재할 적에 지방간이 노고가 조금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자의 직분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데 목사 장운이 판관 유택 등에게 가자하고 승서하는 명이 있었으니 작상이 너무나도 과람합니다. 전일 대가가 행행하신 지방에는 문득 중한 가자를 내렸으므로 물론이 외람되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더구나 사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 잘못된 전례를 따라 가벼이 외람된 작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법전에 상중에 기복한 의원은 해조에서 양사에 통보하여 양사의 서경을 거쳐 의첩을 내주어야 바야흐로 관직을 취소하게 되어 있으니 이는 그 일을 중히 여겨서인 것입니다. 그일 무신으로서 기복된 자가 매우 많습니다. 전조에서 관직을 취소하는 일이 급하다면 일이 급하여 서경을 기다리지 않고 주의하겠다는 의사로 계품하고 직을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가합니다. 그런데 이조와 병조에서 서경법을 돌아보지 않고 지레 곧 주의하여 차임하는 것이 전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통행하는 전례를 폐지하였으니 당상과 생낭청을 아우러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자하고 승직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다. 추구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노을 가석의 일로 요동에 자문을 보내려 합니다. 영리하고 이를 잘 아는 사람을 얻어 중국 아문의 계유하는 원역을 따라 적의 소굴에 들어가 적중의 사정을 정탐하고 오면 대응하는 계측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곧 역관 이해리용을 불러 비밀히 의논하였더니 이의 성공 여부는 여기에서 기필하기 어려우니 들어갔다 돌아올 적에 주선하도록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연을 잘 만들어 비밀히 자문을 보내고 또 언양을 주어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루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유의할 듯합니다. 또 마 도둑이 매우 가까운 지방에 있으니 먼저 이 일로 마 도둑의 의사를 탐지해 보고 요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에서 바로 대의를 들어 노을 가작을 몹시 꾸짖어 감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 유익함이 없지 않다. 만일 우리나라의 사람을 변복시켜 몰래 데리고 들어가 저들을 모함하려 할 경우 노을 가작의 이목이 반드시 넓은 것이므로 불행이 발각되면 우리나라를 깊이 원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에 원망을 돌릴 것은 물론 사단이 어지러워져서 갑자기 수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금약 자문만을 올려 중국의 처치를 따르는 것이 후회가 없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비변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감히 성상의 재가를 여쭙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정탐하려 하는 것은 의도가 매우 좋다. 비변사에서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제독의 화상을 지난해 8월에 한성 참군 정격이 가지고 가서 평양에 전하였는데 그 뒤의 처치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장수와 군사들의 왕래가 끊임없이 빈번한데 여태까지 사당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향화를 올리지 않으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뜻을 누가 다시 알 수 있겠습니까? 가령 비문이 마련되지 않아 석간을 중간에 하더라도 당 안에 화상을 설치하여 아울러 제사 지내는 것은 일찍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듯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평안감사에게 하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건은 장은익과 유택의 가자를 환수할 일로 연달아 아뢰니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사명 문서의 일은 그일에 더욱 중대한데 내제학은 밖에 있고 제학은 차임되지 않아서 기묘한 문서를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니 극히 미안합니다. 대작 이 사내를 급속히 올라오게 할 일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대제학을 채차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춘추관이 영사 유성룡 감사 김응남이다. 아래기를 열성의 실록이 지금 해주에 임시 봉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전이 환도하실 것이고 원방의 하읍은 집이 좁고 낮고 좁아 국사를 간직할 곳이 못됩니다. 그리고 관사가 연접된 가운데 있으니 뜻밖의 화재의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은 마땅히 배로 싣고 와서 강화에 옮겨 봉안하면 서울에 조금 가까워서 사세가 편당하다 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도 대신 내 춘추관 당상이 있으니 여기에서 사관 한 사람을 보내어 편리한가의 여부를 자세히 의논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게 하게 한 뒤에 조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4일 개해 네 번째 기사 병조가 군적 사목을 입게 하니 상이 정운에 분부하여다. 지금 대적이 물러가지 아니하여 존망이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고 유민이 안집하지 못하였는데 곧 이 천병하는 일을 행하니 그 사이에 침효하는 폐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편의로 행한다 하였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 명령이 한번 내려지면 새가 놀라고 물고기가 놀란 듯 달아날 것이니 이것은 백성을 적에게 몰아넣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은 너무 이르다고 여긴다. 비변사와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장은익과 유택의 가자를 환수할 일로 연달아 아뢰니 고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섬시정 황신이 치게 하였다. 부사가 외영에 이르러 아직까지 말이 없고 행장은 어제부터 명을 빙계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신이 여건을 시켜 제 외에게 비밀이 물어보았더니 행장이 중국 사신을 보고 고두례를 행하였는데 중국 사신은 의자 위에 앉아서 조금도 머리를 수그리려 하지 않았으니 행장이 마음에 매우 부끄럽고 분노하였으므로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대개 행장이 관백을 보고 예를 행하면 관백도 반드시 머리를 수그려 답하였는데 지금 사신이 그를 대함에 있어 매우 멸시하므로 옆 사람을 보기에 부끄럽게 여긴 것입니다. 그늘 외인들이 사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매양 천사가 오면 반드시 의장 등이 보기에 매우 성대할 것이다 하였었는데 일행의 원역이 매우 적고 형색이 초라하여 도리어 16역의 행차보다도 못하였으므로 외인들이 잠옷 실망의 뜻을 품었다 합니다. 더군데 유격이 상사가 나오기를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상사는 청정이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외이영 중에는 부사가 이미 왔으니 상사는 마땅히 오는 15일에 출발할 것이다는 말이 떠들썩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이상은 10월 11일에 성첩한 것이다. 기장일 때는 청정의 소관인데 이곳의 백성들도 동행할 수 없으니 그 사이 형편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기장 사람 박연수의 고목에 그늘 청정이 진중에서 외성의 해자의 목책을 파가지고 가는 일로 밤낮으로 검직하였는데 어떤 부장 외에 하나가 청정에게 이처럼 두 나라가 서로 강하여 멀지 않아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성기를 독촉하는 것은 불가한 듯하다 하자 청정이 크게 노하여 좌우로 하려고 목베기 하였다 하였습니다. 외장 등이
중국 사진이 왔다는 말을 듣고 만일 중국 사신이 이 지역을 순시하면 도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전 군사가 도로를 수리하였다 합니다. 이상은 10월 12일에 상첩한 것이다. 행장이 10월부터 10일부터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않다가 12일에 이르러 부사가 좌정하자 행장과 현소가 실내에서 예를 행하였는데 부사는 앉아서 그 예를 받으면서 형장에게 하늘이 높고 땅이 낮으니 건과 곤이 나누어 정해지고 대명이 하늘 가운데 솟으니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관백이 해외에 있기는 하나 또한 좋은 사람이니 어찌 끝내 순종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그대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곳에 온 지 이미 4년이 지났다. 황상께서 두 나라 생명이 도탄에 허덕이는 것을 민망히 여겨 특별히 조사를 보내어 가서 봉왕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만고에 그런 예가 없던 큰 경사인데 그대들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바다를 건너가지 않은가 하니 행장이 대답하기를 조정에 언전을 입었으니 어찌 감히 감격하지 않겠는가 하였으며 부사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대 진영에 먼저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그대들도 알고 있는가? 내가 처음에는 거창에 거주하면서 그대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성처를 불태우는 것을 기다리려 하였는데 16격이 제3 청함으로 들어왔다. 그대들이 모름지기 속히 다 철수한 뒤에야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니 행장이 말하기를 제1진과 제2진은 이미 떠나갔고 제3진도 또한 반수 이상이 떠나갔다 하였습니다. 부사가 듣건대 1진과 2진 중에도 바다를 건너가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니 제3진도 많이 머무를 필요가 없다 하니 행장이 말하기를 노야가 사람을 시켜 순심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부사가 말하기를 그대는 중후한 사람이니 반드시 우리를 감히 놀리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각진의 왜군을 타발하여 바다를 다 건너간 뒤에 와서 고하면 내가 곧 이 노야를 들어오도록 청하여 모두 바다를 건너갔다는 주분을 올리게 하겠다 하니 행장이 말하기를 마땅히 분부대로 하겠다. 소인이 일찍이 노이아에게 고 군무는 오래도록 있었음을 알고 있으니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는가 하였습니다. 부사가 이 일은 처음에 고 노여가 주번을 올려 힘껏 청한 데에서 나왔고 16역이 그대를 대신하여 동호하기를 청하면서 4년 동안 게을리지 않았다. 그대는 지금 이 큰일을 오로지 이 두 노야에게 의뢰하고 있고 나도 16역이 아니었으면 또한 어찌 질에 들어오려 했겠는가 하니 행장이 노야의 분부를 잘 알았다 하고 드디어 하직하고 나갔는데 매우 공손하였습니다. 부사가 역관 박의검을 시켜 신에게 파당한 뒤에 모름지기 평상복으로 오라 내가 할 얘기가 있으므로 은밀한 장소에서 서로 만나보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신이 분부에 따라 문 밖에 가서 기다렸더니 부사가 박의검에게 외인 및 유격의 하인 등 문안드리는 사람이 많아서 배신의 출입이 번거로운 듯하다. 너가 모름지기 말을 전하되 우선 우사로 돌아가서 왜 영이 불탄 곳과 불타지 않은 곳을 자세히 적어 오라. 또 배신이 이곳에 있는지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이곳의 일을 잘 알 것이다. 정정이 무슨 까닭으로 가지 않는 것인가? 또 정사가 왜 영에 들어오면 외인이 과연 일시에 철수에 가겠는가? 여기에 있는 삼반도 과연 수하에 군사를 먼저 떠나보내고 오직 공급하고 사후하는 자만 남겨두었는데 모름지기 일일이 회부하도록 하라. 내가 이에 의하여 사정을 참작해서 정사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16개 외영의 형편을 기록하여 올리고 또 박의검을 시켜 회답하기를 당초 행장을 부사가 밀양에 당도하면 청정이 먼저 떠날 것이다고 하였고 노야가 밀양에 당도한 뒤에는 다시 부사가 진영에 들어오면 마땅히 청정에게 타발하여 떠나가게 하겠다 하였으며 혹은 청정은 정사와 부사가 진영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같이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하였으니 그 말이 반복스러워 믿을 것이 못된다. 행장 등이 또
관백의 아들 평수차가 관백을 죽이기를 도모하다가 관백과 서로 싸워 승리하지 못하였다. 관백이 평수차 및 그 무리의 대장 7인을 죽였는데 지금 남은 자는 3인으로 청정이 곧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이 때문에 청정이 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관백도 또한 머뭇거리고 결정하지 못한다 하나 이 말은 사리에 가깝지 않은 듯하다. 내 의견으로 청정은 본디 흉악하고 사납기로 이름났다. 우리나라와 중국 조정의 매양 모름지기 먼저 청정이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므로 외적은 도리어 이를 의뢰하여 중함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만일 관백의 명이 없다면 그 형사가 반드시 먼저 철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외적은 반복스럽고 거짓이 많으며 흉모 또한 극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양사가 진영에 들어온 뒤에 다시 무슨 계책이 있을지 모르겠으며 명을 듣고 다 철수하려 한다는 것도 반드시 그러할 것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삼방 가운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는 수와의 군병이며 먼저 떠나간 자가 몇 명 있기는 하나 여기에 있는 자도 많다. 대개 하려보면 16개 외영 중 10개 영은 이미 철수하였으며 선우 바다를 건너간 자가 겨우 5분의 3뿐이다. 청정의 진영의 군용으로 말하면 본디 1만 명이라 하였는데 지금도 8천 명이 있다고 한다 하여더니 부사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청정이 떠나가지 않은 것은 과연 이러한 의도에서였다 하고 이어서 박의금에게 이런 오직 나와 배신 및 그대만 알 뿐이니 유격부의 하인에게라도 절대로 알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오옥령을 예조 참의에 정광적을 병조 참의에 기자헌을 병조 참지에 김시헌을 의정부 사인에 이철을 사헌부 장령에 홍세영을 성균관 직강에 유형을 사헌부 감찰에 이수준을 영해 부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밤 2경에서 4경까지 손방에서 번개가 쳤고 5경에 유성이 좌섭 재성의 아래에서 나와 손방의 하늘가로 사라졌는데 모양은 주먹과 같고 길이는 4척쯤 되었으며 백색이었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5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삼창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쌀콩 합하여 24,500여석과 피곡 3,000여석이 있을 뿐인데 1개월의 백간 이하의 산료와 현재 중국군에게 지출하는 양국의 수요는 2,910여석이나 되며 불시의 비용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 앞으로 경비가 장차 떨어질 근심이 있습니다. 충청도 아산창의 미수 전세의 전세를 본조의 낭청 유사원을 보내어 독촉하여 거두어 상납하도록 해야 하며 황해도도 낭청 1인을 보내어 미국과 콩을 수합하여 얼음이 얼기 전에 기한에 미쳐 배로 운반하여야 하는데 현재 낭청은 3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본조에서도 구관할 일이 많으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주로 하여금 문무나 음간을 논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려 속히 차출하여 해주의 낭청으로 칭호를 붙여 제때에 발송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5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후조가 아뢰기를 중전이 상경하실 때에 지나오는 연안, 배천 및 경기 각 고을의 피폐함이 너무 극심하여 지대하는 일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대가가 환도하실 때의 예의에 의하여 후이 인원 중 당상관 이하 및 각 아문의 모든 차비 하인은 분호조로 하여금 그달의 산료에다 서울로 들어오는 길은 비용을 계산하여 아울러 양식을 주어 보내게 함으로써 일로의 폐해를 제거할 일로 지금 임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성부는 물력이 탕진하여 평상시 부관 및 왕래하는 중국 장수와 중국군의 양료를 모두 경창에서 받아갔으니 이번 내전의
행차에도 허대한 지공의 수용을 결코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경기감사와 이웃으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각고 을에 분정해서 배단 없이 도와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장운익에 대한 성명을 환수할 일로 연달아 아뢰니 고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병조가 판서 이덕경 참판 한효순이다. 아래기를 그들이 사예를 권장하는 규정이 해이한 듯하여 인심이 잠은 흥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농한기를 당하여 각도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진관 대음에 순행하면서 그 소급의 무사 및 공 4천을 모아 활쏘기를 시험보여 상을 시행함으로써 권장하는 일로 삼도록 하면 매우 유익하겠으며 위급할 때 군사를 뽑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목을 마련하여 알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6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영성 유성룡 병조판세 이덕형 동지 중추부사 조경이다. 아래기를 군사를 모아 조련하는 것은 일마다 실전과 같은 것이 아닌 것이 없으니 장난에 가깝지 않은 뒤에야 마침내 성과가 있습니다. 사냥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무예를 연습하며 호령을 익히기 위한 것이니 어찌 정도가 아닌 속임수로 짐승 사냥을 힘쓸 수 있겠습니까? 그저께 서산의 타위 때 훈련도감에서 군병의 병이 중할까 염려하여 고기와 술을 싣고 가서 중로에서 먹였고 또 짐승에게 물러가 떨어져 다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의원을 시켜 약을 가지고 진중에 가서 위유하게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때 듣건대 장관 등의 처사가 잠옷 합당하지 못함이 있어 군정에 일치되지 아니하여 밤새도록 산골짜기에 지나게 하고는 마침내 짐승을 잡아 책임을 떼우고자 하여 여러 차례 군사를 동원하였으나 정지가 이미 태만해져 각 초가 서로 협력하지 않은 듯하자 작은 짐승 몇 마리만 잡아서 고하였다니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대개 군사를 출동하는 일은 지극히 엄하고 또 중하여 출동할 적에 행령에서 군중에게 맹세하는 말이 있고 진퇴할 적에 약속을 바꾸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령을 거듭 효유하여 틀끝만큼도 용서하지 않고 호령이 명백하여 대중에게 다른 뜻이 없은 뒤에야 관아가 명을 듣지 않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산 홍복 근처를 옆장으로 만들었는데 그곳에 이르기도 전에 전봉이 전하는 말로 인하여 지레 영서 근처에서 타위하여 각군이 점으로써야 멈추게 하고 이튿날 새벽에 또 일찍부터 행군하여 거지가 전도되게 하였습니다. 가령 실전에서 싸우기로 기약한 장소에 이르기 전에 적이 우리에게 소, 말, 진바리를 미끼로 삼아 꽹다면 모이기로 기약한 장소의 원근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사를 이끌고 따라가겠습니까? 이번 일은 군진에 임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기는 하니 상시에도 군법을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느리고 간 천총 이 천문을 후일 진법을 연습할 때에 각별히 중하게 추궁하여 군중을 깨우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6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지금 외적이 머뭇거리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변사를 부려 미루고 핑계하면서 시를 끄니 그 행적을 알기가 어렵지 않다. 청정이 태연하게 운거하고 있는 것은 어찌 그러한 까닭이 없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저기 반드시 물러갈 것이라고 하며 오직 그들이 물러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전일 강 사준이 하던 교우생으로 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이다. 적진 속에서 보낸 서찰에 병신령 길련이므로 관백이 대병을 출동할 것이다는 말이 있으니
그 뜻을 유의하여 살펴보고서 변고에 대응하는 계책을 도모하도록 명백히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장은익과 유택의 가자를 개정할 일로 연달아 아리니 상이 답하였다. 비록 직분이기는 하나 공로가 있으면 상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개정할 만하다면 어찌 들어주지 않겠는가?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외적의 흉모를 헤아릴 수 없으니 강 사준이 보고한 바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도 명년의 일이 이미 근심스럽습니다. 대저 적을 막고 나라를 보존하는 방도는 마땅히 먼저 대계를 정해야 하고 대계가 정해지고 나면 또 포치하고 조처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포치하고 조처하는 일이 있고 나면 또 촌업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은 보강해서 한마디 말이 한 가지 일이 되고 한 가지 일이 한 가지 성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날로 계산하면 부족하나 해로 계산하면 남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적을 대적할 때는 반드시 적과 나의 형세를 먼저 헤아려서 싸울만 하면 싸우고 지킬만 하면 지켰습니다. 그러나 먼저 적이 이길 수 없는 방비를 하고 나서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으니 이것이 병가의 승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외적과 겨루어서 싸우면 10번 싸워 10번 패전하는 형세가 있고 지키면 해볼 만한 희망이 있으니 이는 지혜로운 자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김 시민이 진주를 지키자 외적이 감히 격파하지 못하였고 권율이 행주를 지키자 우리 군사가 대첩을 거둘 수 있었으며 이 정암이 연안성을 지키자 홀로 보존할 수 있었고 임중량이 두어자의 도르를 수리하자 한번 적을 이겼고 황조의 백성이 선산에 모여 있자 적이 여러 차례 공격하여서도 이롭지 못하였으니 이로써 살펴보면 지키는 것이 야전보다는 나은 점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리의 험고함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기 때문에 신들이 전부터 매야 험한 데에 의거하는 한 가지 일로 전후 계달하여 사방에 알린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인심이 흩어져 이미 성루를 보호할 의사가 없고 중에 사람이 적세가 큰 것만 보고 또한 험거함을 베풀어 보수할 계책을 세움의 뜻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이전에는 부상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이 겨우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사역하고 단속하는 일에 몰아넣을 수 없으므로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면서 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금 사방을 돌아보면 믿을만하고 지킬만한 지방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적이 침략해 올지는 기필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는 씻은 듯이 공허하여 믿을 곳이 없으니 한심스러움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지금 외적이 머뭇거리고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미 새 모의에 박두하였으니 요구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미루고 핑계하면서 시일만 보내고 있으니 강 사준이 말한 바를 어찌 다 떠도는 소문으로 여겨 믿기 어려운 것으로만 돌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사리가 부족하니 이 큰 일을 당해서 어찌 상달할 만한 변고에 대응하는 좋은 계책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미 지나간 사적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수저는 잠언 우리나라의 소장이요 거북선의 제도는 더욱 승첩에 요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이 꺼리는 바가 이 거북선에 있고 강사준의 보고도 그러하였습니다. 적병이 처음 부산에 당도할 적에 만일 좌우도의 병선 수백여 척으로 하여금 제때에 전령도 이남에서 맞게 하였더라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듯한데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세가 뒤를 돌아보는 염려가 전혀 없어서 마음대로 창궐하였던 것입니다. 옛말에 전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늘의 밝은 경계이다 하였으니 지금 이 겨울철을 당하여 급급히 배와 기기를 수리하고 수군의 형세를 많이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북선이 부족하면 밤낮으로 더 만들어 대포, 불량기, 화전 등을 많이 싣고 바닷길을 막아
끊는 계책을 하는 것이 곧 위급함을 고지하는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평상시 경상도의 선제가 생산된 곳은 거제, 옥포, 지세포 등처가 있을 뿐인데 적병이 몇 년을 넘도록 섬 안에 들어가 있으니 선제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도우 제찰사와 통제사에게 비밀히 통지하여 군기를 노출하지 말고 유의하여 조처해서 완급에 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지의 방어에 이르러서는 전에 진단한 바 험고한 데에 의거하여 한 가지 일 이외에 달리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외적은 진을 치는데 능하여 반드시 길가 요충지에서 좌우로 공지하고 장애가 없이 환히 바라보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또 높은 산 깊은 구릉이나 암석이 험한 곳을 구하지 않고 다만 산에 초목이 없고 그 형세가 볼록하게 나오고 사면이 민둥민둥하여 막힌 데가 없는 것을 찾아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항복한 외인도 파주 산성은 도를 피할 곳이 없으므로 바라보고서 감히 전진하지 못하였다 했는데 이것은 실정은 토로한 말이고 헛되이 늘어놓은 말이 아닙니다. 이로써 논하면 곳곳마다 모두 험거함을 설치할 만한 곳하고 곳곳마다 모두 보수할 만하니 마땅히 적절하게 지시하고 간편하게 조치하여 가까운 백성에게 약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 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화포를 많이 구비하여 때때로 백성을 모아 성 지키는 규식을 조련하여 백성으로 보는 자로 하여금 모두 이곳에 들어가면 참으로 삶을 찾고 죽음을 면할 수 있음을 환히 다 알게 하면 백성의 뜻이 저절로 안정되어 창조에 이산하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곡식을 거두어 모아 그 안에 다 저장해 두면 이른바 청야의 계책도 또한 함께 시행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먼저 들어가 보호할 곳을 만들지 아니하고 청야를 권하면 사세상 행하지 못할 바가 있고 임시에 도적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려 한들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수원 독성은 성탑이 대충 성취되었고 또 포루를 설치하였으므로 와서 보는 백성은 잠옷 성을 지킬 의사가 있다 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민심이 믿을 바가를 보게 되면 조금은 안정된다는 하나의 징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4년 동안에 이러한 계책을 간구하는 것이 또한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모양을 이루지 못한 것은 기강해야 서로 유지하지 못한 데 있었으니 이른바 종신토록 의논만 하고 끝내 하루 동안이나마 몸소 실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불행하게도 이에 가깝습니다. 하삼도는 도우 제찰사가 반드시 조처함이 있을 것입니다. 신들이 또 염려되는 바는 제주가 해충의 절도에 있으므로 저기 이곳을 엿보면 연, 제, 제이요, 계이요 등을 침범하고자 하여 잠시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쳐 돌아온 사로잡혔던 사람 및 항복한 외인이 말한 바도 가끔 이러하였으니 방비에 관한 일이 더욱 기묘합니다. 듣건대 지난해와 금년은 농사가 흉년이 들고 여역이 흥행하여 사람과 가축이 많이 죽었다 하니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이 한주 및 진노도 반드시 각별히 격리해야 한 뒤에야 가합니다. 이 뜻을 아울러 도 제찰사 및 본도 순찰사 등에게 통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들이 앉아서 하는 말 멀리서 헤아리는 의견이 이 정도에 불과하며 인용하여 신장하고 유추하여 좋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도제찰사의 종사관 김시헌이 내려하니 이 사연으로 비밀히 말해 보내어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접반사 이 항복이 치게 하기를
부사가 외영에 들어갈 때 먼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중국 사신을 따라 들어가게 하였는데 그가 돌아올 적에 사신이 신에게 글을 보내어 상께서 간곡히 접대한 예의에 대해 극진히 사례하고 신을 그리는 간절한 뜻도 겸하여 언급하였으며 또 신에게 경주에 머물면서 그가 바다를 건너가기를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의사는 대개 외형에서 지공이 뜻과 같지 않은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 때때로 신으로 하여금 모든 기구를 조치하여 보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중국 사신이 처음 당도하였을 때 16역이 장관들에게 외노는 매우 독하여 만일 참지 못할 일이 있으면 칼을 뽑아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가 죽는 것은 따지지 않으니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제군을 모아 효유하였으므로 군정들이 기가 죽어 감히 스스로 방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 혹 관기를 부리는 자가 있어 만일 비리로 외노에게 능욕과 포학을 함부로 가하면 곧 칼을 뽑아 달려드니 이 때문에 절대로 감히 그들과 서로 개교하지 못합니다. 정경은 아직도 바다를 건너갈 뜻이 없으므로 중국 사신이 부득이 정사를 먼저 맞이하여 들어오게 한 뒤에야 저들이 곧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8년 10월 2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겸사도 도지찰사 이 원익이 치게 하기를 외적이 떠나가고 머물러 있는 정령을 요즘 각처에 보고한 바로 참고해보면 철거한 곳과 머물러 있는 곳이 모두 전 일과 다름이 없는데 16역 진중의 각 장수는 매양 머물러 있는 외가 1만 명이 차지 않는다 하고 김지휘가 김가유이다.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중국 사신에게 터무니없이 보고하였다고 헐뜯고 있습니다. 김지휘의 보고도 반드시 그 근거할 만한 것을 얻어서 말한 것이요 거짓을 날조하였지 않았을 듯하니 비차의 실상은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정정이 아직도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는데 부사는 8일에 밀양을 떠나서 이미 부산으로 들어갔고 상사도 그일에 남은으로부터 영남으로 향하였으니 그들이 처치한 바를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외영에 있는 중국 장수들이 매양 유민을 안집하는 것으로 말을 하면서 수령을 독촉하여 영하에 와 있게 하면서 적중에 뒤섞여 거처하게 하고 있으니 그 사세가 실로 난편한 점이 있습니다. 외적이 진영에서 외적에게 빌붙은 사람 비록 수령이 적진에 같이 있으면서도 손을 써서 조처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 동네 현령 정광자가 나아가 살펴보고 곧 나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각자 수령이 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무율하여 존무하게 하면 저 적진 안의 적에게 빌붙은 자들도 듣고 본바에 따라서 스스로 향배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웅천 거제 김해 등지의 수령은 각처에 머물러 있는 외인이 왕래가 무상하여 혹은 죽이고 노략질하는 표독을 부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아가려 하지 않으니 수령 역시 감히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7일 병인 5번째 기사 밤 1경에 천중과 사방에 천둥과 번개가 쳤고 비와 우박이 섞여 쏟아졌는데 모양은 작은 콩과 같았다. 2경과 3경에 곤방과 서방에서 천둥이 쳤다.